네, 오늘은 마야의 전체적인 이제 설명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야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메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윈도우까지는 변하지 않는 메뉴고요. 윈도우 이후는 여기 이후는 이제 변하는 메뉴인데요. 이걸 이제 확인해 보시면 내가 해당하는 작업에서 내가 모델링을 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모델링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모델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스테이터스 바라 그래서 이제 얘의 상태창, 뭐 오브젝트 모드 또는 이제 뭐 하위 버텍 그 하위 컴포넌트 모드 또는 이제 스냅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렌더링 관련된 탭들이 이 스테이터스 바 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쉘프라 그래서 이제 주로 해당하는 작업에서 주로 많이 쓰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야는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트에서 이제 만들 때 보시면 넙스 오브젝트와 폴리곤 오브젝트, 그다음에 볼륨 오브젝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넙스 오브젝트는 방금 이렇게 클릭했을 때 바로 나오는 경우는 크리에이트에 요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이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체크하시고 하시게 되면 내가 클릭,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넙스 오브젝트의 특징은 처음부터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래서 얘는 이제 컨트롤 버텍스와 그다음에 아이소팜, 쉽게 말하면 컬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이렇게 구분돼 있고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요. 그래서 컨트롤 버텍스 같은 경우 그래서 선택해서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넙스는 예전에 많이 쓰였지만 지금 현재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용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부드럽게 잘 나오기 때문에 인체라든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쓰였지만 현재는 많이 쓰이지 않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폴리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걸 잠깐 이제 또 볼 거고요. 다시 이제 크리에이트에 볼륨은 볼륨은 이게 연결돼지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그 터미네이터에서 왜 그런 거 뭐죠? 그 금속이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했을 때 유용하게 되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게 지금은 저도 간만에 써봐서 얘를 폭으로 되어 있는군요. 네, 이게 지금 이게 폭으로 세팅돼서 그렇긴 하고요.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로 요즘 이제 많이 활용하는 건 폴리곤 오브젝트를 많이 활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게임이나 뭐 애니메이션 쪽도 예전에는 애니메이션 쪽도 많이 안 썼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요즘은 애니메이션 쪽도 이 폴리곤 오브젝트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폴리곤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Shift 누르고 우클릭 하겠습니다. 폴리큐브 클릭 드래그 앤 드랍 원 해주고 다시 또 높이 정해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폴리곤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요. 화면 빈 곳 클릭하신 후에 다시 Shift 우클릭하면 다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딜리트 Shift 우클릭 폴리 스피어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선 채널의 인풋에서 얘를 바로 수정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왜 폴리곤 밑을 많이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예전에 그냥 이렇게 렌더링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렌더링 됐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았죠. 렌더링 퀄리티가. 하지만 요즘은 자 1, 2, 3번이 있는데요.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1번 눌러주면 얘 원래 폴리곤 상태
2번은 서브 디비전 된 상태, 그러니까 서브 디비전 된 것과 이 스무스가 적용된 요거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고요. 3번은 얘가 이제 스무스가 뭐 아까 서브 디비전 단계에서의 부드러운 단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넙스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점에, 그러니까 예전에 넙스를 썼던 이유는 이 점의 개수가 곧 용량인데 이 용량이 이제 적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부드러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습니다. 네.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엔 이제 오브젝트에서 활용하는 이제 이동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 2, 3은 얘의 보이는 이 부드럽기를 조정하는 거고요. 4, 5, 6은 4번은 와이어프레임, 5번은 쉐이딩, 6번은 텍스처인데 지금 텍스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진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1번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곤 오브젝트를 이제 만들었고요. 다음에 얘를 이제 이동시키거나 일단은 단축키부터 볼게요. Q. Q는 선택, W 이동, E는 회전, R은 스케일 이렇습니다. Q, W, E, R. 그리고 Y축은 높이 위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Z축은 깊이, 그 다음에 X축은 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바꿔주시면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원점에 이렇게 딱 놓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내가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이 채널에서 직접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45 Y축으로 보이시죠? 0. 다시 Z축에서 45 이렇게 회전을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이동할 수도 있고요. X축으로 이 5만큼 이렇게 보이시죠? 스케일도 역시 내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QWER, 자, W. 이렇게 해서, 여기 내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 이렇게 내가 보고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툴도 내가 원하는, 축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자, 이동 툴에 대해 잠시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툴은 보시는 바와 같이 X, Y, Z로 움직일 수 있고요. 선택하는 해당하는 축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기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파란색은 프리무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스페이스바 잠깐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이스바를 볼게요. 이렇게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움직여 볼 수 있죠. 자, 내가 그러면 예를 들면 앞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거의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얘를 잡고 움직이면 보이시죠? 네. 이렇게 탑뷰에서 보면 얘가 Z축으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대신 이번엔 반대로 해볼게요. 자, 내가 X축에서 약간 바라보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X축으로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자, 즉 이 퍼스펙티브에서 바라보는 거에 직각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얘를 탑뷰에서 보시는 바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면 보이시죠? 네. 이쪽은 거의 위아래는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45도로 바라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프론트 뷰를 보시면 경사져서 내가 이렇게 경사져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은 요 이제 세 개의 평평한 면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 세 개는 내가 얘를 잡고 움직이게 되면 X축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Y축과 Z축으로만 움직입니다. 어디서 움직이든. 얘를 잡으면 Z축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X축과 Y축으로만 움직입니다. 보이시죠? 다시 얘를 잡으면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X축과 Z축으로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색깔의 축을 제한하고 움직이고 싶을 때는 요 버튼을, 그리고 해당하는 축을만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걸로, 그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다 할 때는 여기 가운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여주면 됩니다. 다음은 회전 툴입니다. 회전 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당하는 축을 잡고 돌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가운데 이 파란색은 아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랜슬레이트의 요거 가운데 있는 버튼 똑같습니다. 프리 로테이트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거에서 직각으로 꽂아서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수정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0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0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스케일 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축으로만 늘리고 네, 해당하는 축으로만 늘리거나 줄이거나 가능하고요. 내가 얘를 누르게 다음에 요걸 하면 가운데 건 XZ가 동시에 같은 비율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얘를 하면 X축으로는 잠그고 보이시죠? 탑뷰를 한번 봐보세요. X축으로는 잠그고 Y축과 Z축으로만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얘도 역시 이렇게 하면 네, Z축은 잠그고 X축과 Y축으로만. 네. 이런 툴의 네, 편리한 네, 점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폴리곤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폴리곤 오브젝트는 우클릭, 자,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냥 우클릭을 하게 되면 얘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F8 오브젝트 모드, F9 버텍스 모드, F10 엣지 모드, F11 페이스 모드입니다. 하지만 그냥 우클릭만 해도 돼요. 보이시죠? 오브젝트 모드, 엣지, 버텍스, 페이스, UV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설명드리자면 버텍스는 정점을 수정하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고요. 엣지는 선, 네, 여기 선을 구성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고요. 페이스는 면을 바꾸는 걸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UV는 내가 UV라고 해서 텍스처를 하기 위한 네, 그 전개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 UV를 바꿀 수 있는 걸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버텍스 모드. 자, 바뀌었죠? 네.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프트를 누른 채 클릭하면 또 이렇게 여러 선택할 수 있고요. 내가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 범위 안에 들어온 애들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드래그 앤 드랍이 약간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얘도 버텍스 모드. 자, 내가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쉽게 말하면 뒤에까지 다 잡히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4번을 보면 더 확실할 거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버텍스는 전부 다 선택해 줍니다. 근데 나는 여기만 필요한데 난 앞에 있는 요 버텍스 요 9개만 선택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네, 방법이 보세요. 요렇게 9개 선택하시고 보면 뒤에 분명히 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컨트롤을 누르면 빼집니다. 컨트롤. 커서 옆에 많이 쓰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뷰도 마찬가지예요.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건 다 선택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버텍스 모드 가겠습니다. 자, 버텍스 모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네, 버텍스들을 편집하는 모드죠. 근데 얘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싶다. 그럴 땐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네, 보이시죠? 그래서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F8, F9, F10, F11. 자, 다음에 엣지 모드. 엣지 모드는 이렇게 선을 선택해서 선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것도 됩니다.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리고 엣지 모드에서 선택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더블 클릭인데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얘로 연결된 방향으로 선택해 줍니다. 조로록. 보이시죠? 다. 얘를 해주면 얘를 연결된 방향으로 조로록 선택해 줍니다. 근데 넘어가진 못해요. 이게 항상 사각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즉, 여기서는 얘가 여기 왔을 때 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사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만 연결됩니다. 이해도 해보시면 네,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만 되죠. 하지만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택이 돼지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페이스는 큐브에서는 더블 클릭을 해도 여기 돌아가지 않아요. 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럴 때 그냥 시프트 누르고 클릭해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인서트 엣지 루프 툴에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엣지 모드에서 자, 다시 보시면 더블 클릭하면 네, 보이시죠? 이렇게 돌아가는 선택이 됩니다. 돌아가는 것. 그렇죠. 하지만 얘는 3개이기 때문에 안 되죠. 얘는 다 사각이에요. 그러니까 4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방향이 동서남북 확실하니까 이렇게 줄로서 선택이 되지만 그게 아닌 여기서는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페이스 모드. 네, 이렇게 페이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것도 역시 이동 가능하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오브젝트 폴리곤 오브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고요. 아까 그랬지만 폴리곤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건 그냥 우클릭했을 때 나오는 버텍스, 점, 선, 면, 그리고 전개도, 네, 입니다. 그럼 이제 오브젝트, 그럼 이제 각각 해당하는 모드에서 많이 쓰는 명령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오브젝트를 두 개를 선택하고 Shift 우클릭을 하면 Shift 우클릭은 해당하는 모드에서 많이 쓰는 명령어를 제시해 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우클릭. 보이시죠? 네. 해당 연수 제일 많이 쓰는, 이 모드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들입니다. 그 중에서 combine이라는 거, 오브젝트 모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combine, 그 다음에 mirror polygon,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combine은 합쳐줍니다. 그냥 합쳐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네. 다시 얘를 조금 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같이 선택하고 Shift 클릭, Combine 하시게 되면 그냥 강제로 합쳐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네. 그냥 이렇게 오브젝트를 합쳐줍니다. 다시 페이스 모드 잠깐 보시면 더블 클릭하면 다 연결되는 보이죠? 이렇게 따로 얘는 따로따로예요. 그쵸? 네.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인데 그냥 네. 개수만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하나로 만들어 준 거예요. 볼게요. 자, 근데 블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린은 연산을 합니다. 유니온 해볼게요. 자, 연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아내가 B였죠. 네. 이렇게 연산을 해서 만들어주는 건 블린입니다. Shift 클릭, 블린, 유니온, 디퍼런스 해주면 빼주는 거고요. 블린, 인터섹션 하면 네, 이것만 나요. 근데 이거는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앞에 먼저 선택하는 게 A이고 뒤에 선택하는 게 B예요. 다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컴바인, 블린에 디퍼런스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얘를 선택하고 얘를 해서 블린에 디퍼런스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게 A이고 어떤 게 B인지. 네. 앞에서 뒤에 거를 빼주는 거니까요. A에서 B를 빼주는 거니까. 네.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린까지 했고요.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입니다. 자, Shift 우클릭 했을 때 또 제일 많이 쓰는 건 스무스입니다. 스무스는 얘를 이렇게 부드럽게 바로 보이게 해줍니다. 스무스를 하고 나면 디비전 수치로 내가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얘가 얼마만큼 부드럽게 보이게 할지. 보이시죠? 네, 엣지를 추가해주는 기능입니다. 이용해주면 네, 이렇게 네. 자, 그리고 다음은 클린업입니다. 이 오브젝트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클린업을 해주게 되면 항상 대항대가 뜹니다. 클린업은 오브젝트의 에러를 고치는 건데요. 포사이드 페이스, 즉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바꿔주고요. 페이스 위드 모어된 포사이드는 사각형보다 많은 걸 나눠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네. 그다음 페이스 위드 헐 하면은 구멍, 이 뚫린 걸 메꿔주고요. 넌 플래너 페이스는 평평하지 않은 페이스를 나눠줍니다. 삼각형으로. 그래서 쓸 일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여기서는 페이스 위드 모어된 포사이드 이 옵션 체크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에러들을 수정할 수 있어요. 즉 에러가 보겠습니다. 페이스, 익스트루드 페이스 여러분들 제일 많이 실수하는데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해놓고,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익스트루드 페이스 해놓고 작업하지 않은 거죠. 네, 작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익스트루드 페이스 해놓고 작업하지 않고 나왔을 때 보면 여기 페이스가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 오브젝트 모드. 나중에 이게 보면 다 에러입니다, 이게 다. 에러인데 일단은 그냥 오브젝트 모드에서 요거를 켜놓고, 특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Edge with zero length, 그 다음에 Face with zero geometry area. 즉, 페이스인데, 면적이 없는 페이스. 그 다음에 엣지인데 면적이 없는 엣지들은 지워주겠다는 얘기예요. Remove geometry, apply. 자, 지워줬습니다. 볼까요? 페이스. 그쵸? 네. 아까는 분명히 사이에 있었죠. 페이스. 근데 지금은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린업을 활용해서 네. 오브젝트를 정리해주거나 네, 깔끔하게 할 때 많이 씁니다. 네, 이게 해당하는 지금 현재 오브젝트 모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고요. 다음은 버텍스입니다. 버텍스 모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두 개의 버텍스를 합칠 때 쓰는 겁니다. 멀지 버텍스, 멀지 버텍스. 보이시죠? 네, 이렇게. 버텍스를 합칠 때 쓰는 건 뭐라고요? 멀지 버텍스, 멀지 버텍스. 이렇게. 버텍스 모드에서는 사실 이 명령어 말고는 거의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이 두 개를 합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페이스를 해서 지워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페이스를 지워줍니다. 합치고 싶을 땐 요 사이에 면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버텍스 하셔서 얘를 이동시켜 주세요. 이렇게 한번 이동시켜서 한번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해서 얘와 선택하고 F11, F 버텍스 모드에서 얘를 선택하고 머지를 해주면 합쳐질까요? 안 합쳐질까요? 합쳐지지 않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머지 버텍스, 머지 버텍스. 합쳐진 것 같죠? 안 합쳐졌습니다. 보이시죠? 왜 그럴까요? 이 두 개 오브젝트는 지금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즉, 머지라는 명령어는, 자, 볼게요. 머지라는 명령어는 하나의 오브젝트의 상태에서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지금 얘는 따로따로죠. 그럼 이거를 합치고 싶다. 얘랑 얘 버텍 이것도 합치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쵸. 먼저 컴바인부터 하셔야 돼요. 컴바인부터 해서 하나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이 버텍스들을 클릭 드래그 앤 드랍 두 개 선택하고 머지 버텍스 하시면 네, 이렇게 돼집니다. 합쳐지는 거죠. 해볼까요? 다시 클릭 드래그 앤 드랍 머지 버텍스 둘 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딴 데 선택했다가 클릭해서 움직여 보시면 네, 합쳐진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버텍스는 네, 하나의 오브젝트에서만 발동하는 겁니다. 하나의 오브젝트에서만 네,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브젝트. 엣지 모드에서 제일 또 많이 쓰는 명령어가 Shift 우클릭, 익스트루드 엣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시고 익스트루드 엣지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면을, 그러니까 엣지에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건 insert 엣지 루프트요. 하시면 이렇게 엣지를 줄로 추가해서 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네.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 얘와 얘 중간 지점으로 보정해서 추가가 됩니다. 보이시죠? 그냥 클릭해 볼게요.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Shift를 누르고 해주면 이렇게 보정해서 네, 여기서 한번 더 여기서 보면 더 확실하죠. Shift를 누르고 클릭 보이시죠? 보정해주죠. 그냥 클릭은 네, 그냥 클릭은 이렇게 그냥 추가만 되시는 겁니다. 네, Insert H Left를 이렇게 줄로 추가해 줄 때 많이 활용하는 툴입니다. 다음은 다시 엣지 모드 Shift 우클릭 다시 보면 멀티컷을 볼게요. 멀티컷은 나눠줍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가 찍은 곳에서 나중에 주는데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명령을 다 하면 우클릭하면 명령이 끝났다고 입력을 하는 건데요. 이 상태에서 멈출 수는 없어요. 왜?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갈라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엣지까지 다음 엣지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눴다 하면 우클릭 하시면 이렇게 나눠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이렇게는 만들 수가 없어요. 우클릭 해보세요. 명령이 안 끝납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클릭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멀티컷은 클릭하고 내가 클릭하고 클릭해서 다 했다. 그러면 우클릭 하면 요거 하나를 나누는 명령어를 끝냅니다. 하지만 계속 멀티컷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뭘 하면 좋냐는 거죠. 이럴 때 명령어 계속 나 다른 명령어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간단히 QWER 중에 하나를 누르시면 이 명령을 빠져나옵니다. QWER 요거를 누르시면 빠져나와집니다. 즉 무브 툴 그러니까 선택 툴, 무브 툴, 회전 툴, 스케일 툴을 눌러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명령을 쓰고 있든. 자, 오브젝트 모드 볼게요. 인서트, 엣지 루프 툴. 내가 추가했어요. 그쵸? 근데 누를 때마다 계속 추가가 되겠죠? 나 이제 빠져나오고 싶은데 뭐 누른다고요? Q 또는 WER, QWER 눌러서 해당하는 명령어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 잠깐 봤고요. 엣지 모드에서. 그다음에 이제 엣지 모드 제일 많이 쓰는 건 자, 일단 두 개를 합치겠습니다. 컴바인. 합쳐야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건 엣지 모드에서 얘와 얘를 연결시키는 명령어입니다. 브릿지. 이렇게 하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알아서 또 연결해 줍니다. 해볼게요. 브릿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시 브릿지 모드, 엣지 모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다음 목깎기입니다. 베벨. 보이시죠? 베벨 하면서 이게 뜹니다. 세그먼트는 나눠주는 개수를 조정하시는 거고요. 프랙션은 얘에 이렇게 반지름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네, 프랙션 이렇게 조정해주면 얘의 크기, 베벨 목깎기 하는 요거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모델링 할 때 배경이나 소품 할 때 많이 쓰는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멀티컷 했고요. 인서트 엣지 루프도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소프트 하드 엣지는 이거는 뭐 그다음에 이제 미러 폴리건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일단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스 모드 제일 많이 쓰는 거죠. 페이스 모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명령을 볼게요. 페이스 모드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요? 익스트루드 페이스. 보이시죠? 네, 익스트루드 페이스입니다. 익스트루드 페이스 하시게 되면 면을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이나 동물의 팔, 다리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나무 같은 거 할 때 나무의 장가지들 이런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네. 자, 그럼 이제 툴의 세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잠깐 서두에 설명했지만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쪽에 보면 채널 박스가 있습니다. 채널 박스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회전하고 스케일 조정하는 거에 대한 수치로 입력하는 곳이고요. 인풋이라는 건 얘한테 쓰였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기록되는 곳입니다. 처음 얘를 만들 때 polycube라는 명령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한번 고쳐볼게요. 자, 1로 다 해주고요. 자, 위드를 5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인풋에 쓰였던 명령어들이 다 기록됩니다. 페이스 선택하셔서 extrude 페이스 해서 한번 해볼게요. 빼게 되면 빼고 다시 오브젝트로 모드로 가게 되면 얘한테 쓰였던 extrude 페이스에 관련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게 뜨게 되죠. 뭐 이렇게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널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동, 회전,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인풋을 통해서 쓰였던 명령어들을 편집할 수 있다. 그리고 툴 세팅은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툴의 세팅을 보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지금 무브 툴을 선택하고 툴 세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툴 세팅이 뜨게 됩니다. 이쪽으로 옮겨놔 줄게요. 네. 이렇게. 툴 세팅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축에 대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축, 월드 축으로 할 거냐, 오브젝트 축으로 할 거냐. 나머지는 아직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브젝트 축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땐, 그러니까 월드 축이라는 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요 월드 축, 네, 요게 지금 월드 축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월드 축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 진한 선으로 보이는 0,0,0인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축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회전시켜 볼게요. 회전시켜도 이 축은 변하지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오브젝트로 놓는 순간 이 축은 오브젝트가 가진 축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회전했으니까. 네. 자, 이런 거를 이제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add pivot은 잠시 뒤에. 네, 그리고 뭐 snap도. 네, 그다음에 constraint 줄 거냐 말 거냐. 네,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step, 그러니까 스냅을 어떻게 할 거냐, 스냅 쓸 거냐, 안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브 스냅, 네, 스냅, 그리고 소프트 셀렉션, 부드럽게 선택해서 움직이게 하는 걸 말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소프트 셀렉션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체크한다고 해서 쓸 수는 없어요. 얘를 하려면 반드시 버텍스나 엣지나 페이스나 UV 요 하이 모드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버텍스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치 내가 버텍스를 선택하기 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어, 하이라이트가 생기죠. 빨간색으로 내가 어떤 버텍스가 선택될지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선택된 건 아니고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하면 이렇게 녹색으로 선택이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됩니다. 즉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자, 움직여보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줍니다. 보이시죠? 끄고 움직이면 하나만 움직이지만 키고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 다음에 펄업 모드는 볼륨과 서페이스로 해서 선택할 주로 볼륨과 서페이스 중에서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볼륨은 얘를 중심으로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이 서페이스를 한번 이제 볼륨과 서페이스를 비교해 보려면 이걸로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볼륨의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고 얘의 펄업 확장되는 걸 키워줘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얘가 움직이게 되면 반대쪽도 잠깐만 너무 키운 것 같죠? 자, 이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서페이스로 놓으면 서페이스를 따라서 가는 거죠. 그렇죠? 보이시죠? 잠깐만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자, 볼게요. 자, 볼륨을 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쪽도 영향을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그냥
거리적으로 따지는 건데 서페이스로 놓으면 면을 따른 거리를 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까지는 가지를 않죠. 보이시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소프트 셀렉션. 자, 다음은 시미트리를 볼 겁니다. 시미트리는 대칭을 말합니다. 대칭, 오브젝트 축으로 해서 X, Y, Z로 대칭해서 움직일 거냐, 월드 축으로 해서 X, Y, Z로 해서 대칭으로 움직일 거냐를 정해줍니다. 지금은 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월드 축에 있지 않죠. 월드 축의 중앙에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 X를 놓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버텍스 모드에서만 됩니다. 자, 보이시죠? 대칭돼서 선택이 되집니다. 보이세요? 네. 만약에 얘를 내가 월드축 X로 놓으면 되질 않아요. 왜? 월드축 X의 얘든 월드축이 이거니까 여기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지점은 이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냥 오브젝트 쪽으로 많이 씁니다. 자, 다음 오브젝트 Y로 해볼게요. Y로 하게 되면 상하가 되겠죠. 그렇죠? 위아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음 오브젝트 Z로 놓는다는 건 Z축입니다. Z축 방향으로 대칭이 되게. 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툴 세팅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얘를 눌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일 많이 하는 건 컨트롤 시프트죠. 자, 중요한 건 내 현재 어떤 툴이나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른 다음 우클릭 하시면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툴의 옵션들이 뜹니다. 자, 볼게요. 시미트리 있죠? 그다음에 축에 컴포넌트 있죠. 오브젝트 축으로 할 거냐, 월드 축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셀렉트, 그다음에 킵 스냅 다 있습니다. 시미트리. 그다음에 셀렉트에 가면 소프트 셀렉션 있죠. 네, 어떻게 쓸 건지, 네, 이런 거 글로벌로 할 건지, 볼륨으로 할 건지, 네, 이런 것들. 아까 우리가 방금 다 건드렸던 내용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내가 하나 가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끄면 꺼지게 돼요. 네, 해볼까요? 다시 해보면 꺼져 있죠. 다시 눌러주면 켜지고요. 시미트리. 오브젝트를 할 거냐? 다시 오브젝트에서 X, Y, Z로 할 거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해서 작업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버텍스 모드에서 주로 쓰는 아까 봤지만 이 섭스트랙션은 단축키가 B입니다. B. B를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다시 B를 켜놓은 상태에서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앤 드랍으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아까 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툴의 세팅을 바꿀 때는 컨트롤 시프트 우클릭해서 바꿀 수 있다. 다음 내가 현재 모드에서 많이 쓰는 명령을 보고 싶다. 시프트 우클릭해서 많이 쓰는 명령을 이렇게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익스트루드 페이스에 대해서 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 모드에서 B는 끄고요. 자,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하게 되면 이런 매니플레이터 툴이 뜹니다. 자, 잡고 끌면 이동이 되죠. 각각의 방향으로. 네,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회전하고 여기 화살표를 선택한다는 건 이동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얘 앞에 이 네모는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크기. 해볼까요? 자, 크기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죠.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다음 이 원은 회전시키겠다는 건데 회전시킬 때는 그냥 바로 얘로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프리 로테이트가 되니까 선택해서 정해놓고 로테이트를 쓰겠다라고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의 축을 선택해서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면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월드 축으로 할 거냐 로컬로 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선택합니다. 이렇게. 익스트루드 페이스 해서 내가 얘를 빼내면 이렇게 각자 방향으로 갑니다. 각자의 이 면의 Z축 방향, 각자 면의 Z축 방향으로 얘는 지금 이쪽이죠. 자, 근데 내가 얘를 Y축으로 내리면 이렇게 엇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왜? 얘는 Y축이 이쪽을 향하고 있고 얘는 이쪽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때는 나 같은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접촉을 시켜줍니다. 축을 뭘로? 월드 축으로. 이렇게 각자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하십니다. 이거는 월드 축이냐 이 페이스 노멀 축이냐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또 한번 볼게요. 다시 익스트루드 페이스 한번 더 해줬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점이 생긴 게 보이죠? 그쵸? 이 점은 하나의 면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점이 있다라는 건 이 사이에 면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네. 자, 근데 키페이스 투게더가 켜져 있죠? 자, 얘를 줄여보면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키페이스 투게더를 끄게 됩니다. 클릭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각자 되죠. 다시 클릭 온 해주면 붙어서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활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로따로 이렇게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키 페이스 투게더를 끄고 함께 여러 개의 면을 동시에 빼겠다라고 할 때는 키고 합니다. 하지만 쉽긴 하지만 신경을 잘 쓰셔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볼게요. 이걸 뺐어요. 이렇게 뺐는데 내가 얘를 껐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이에 면이 생기게 됩니다. 보이시죠? 네. 사이에 쓸데없는 면이 생기게 됩니다. 꺼볼까요? 없죠. 그러니까 키면 없죠. 그러니까 키패스트리 되면 이 면과 이 면이 붙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면을 만들어 주지를 않죠. 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4번 눌러도 바로 눈으로 확인될 겁니다. 보이시죠? 끼고 크고. 그쵸? 면이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UV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V란 텍스처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전개도를 말합니다. 모든 오브젝트들은 기본 프리미티브, 기본 도형들은 전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UV 에디터를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전개도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얘는 3D인데 이건 2D죠. 즉 3D를 2D로 바꾼 겁니다. 페이스 보시죠?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다 면에다 색칠을 하면 바로 칠이 돼지는 거죠. 얘도 네, 이런 식의 UV를 갖고 있습니다. 폴리곤, 큐브도 이런 식의 UV를 다 갖고 있습니다. 즉 모든 오브젝트들은 UV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익스트루드 페이스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했을 때 자, 얘네들은 UV가 없죠. 보시는 바와 같이 UV가 그러니까 면은 있지만 페이스라는 건 있지만 UV가 어느 면적을 갖고 있지는 못하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UV 작업을 항상 오브젝트를 내가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들은 UV를 쏴줘야 됩니다. 어디서? UV 플래너에서. 뭐 실린더리컬, 스피리컬이 있는데 많이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래너에서 쏴줍니다. 어떻게? 그 대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뷰에서 쏴줍니다. 자, 사람 같은 경우 보시면 얘를 형태 어디서 제일 잘 알 수가 있죠? 정면인가요? 측면인가요? 윗면인가요? 어디서 제일 잘 알 수 있죠? 정면이겠죠. 그럼 정면이라 그러면 어느 축에서 쏴야 됩니까? Z축에서. 그럼 만약에 이게 개다. 그러면 개는 어디서 보는 게 제일 형태를 잘 알 수 있죠? 개면? 잠시만요. 돌고래다. 어디서 형태를 제일 잘 알 수 있겠어요? 돌고래는 앞면인가요? 윗면인가요? 측면인가요? 네. 측면 형태를 제일 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비행기. 어디서 보면 제 형태를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윗, 정면, 측면, 윗면. 네. 비행 같은 경우는 윗면에서 보는 게 형태를 제일 잘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선택해주고 UV, 플래너 쏴줍니다. 자, 내가 어느 축에서 바라본다? 비행기는 Y축에서 apply. 자, 볼게요. UV 에디터. 보이나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UV를 쏴줍니다. 하지만 이런 UV들은 네, 쏴줬지만 실은 위아래가 겹쳐 있죠. 이 페이스와 이 페이스는 같은 텍스처 영역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네, 따로따로 다 영역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으로 잠깐 보면서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경우 그럼 어떻게 이제 쏴야 되냐는 거죠. 지금은 UV는 좀 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사람 같은 경우 일단 정면에서 쏴야겠죠. 자, 쏴줍니다. UV 에디터, UV 플래너. 어디서? 앞에서 쏴줍니다. 일단 무조건 이렇게 쏴졌죠. 자, 그러고 나서 얘를 그런데 보면 겹치게 된다니까요. 겹치죠, 다. 앞면. 그럼 연인에 내가 얘한테 텍스처 제작한다면 여기서 쏜 게 뒤에도 바로 적용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옷을 보면 돼요. 옷을 봐서 옷의 봉제선으로 얘를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자, 하실 때는 Q, 컨트롤 시프트에서 시미트리 켜주세요. 보이시죠? 네. 돌아갔죠, 지금 다? 네. 그리고 안 째진 곳이, 잠시만요. 자, 연결 안 된 곳만 이제 연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째줍니다. 어떻게? polygon cut uv 엣지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째줍니다. 하지만 째지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콘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show border 엣지를 체크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째진 곳은 이렇게 진하게 표시됩니다. 옷도 이 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쨘다. 옷의 봉조선을 생각하고 쨘다. 이렇게 해서 다시 cut 엣지. 이건 완전히 다 연결되죠. 다시 또 cut 엣지. 손은 손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자, 보세요. 자, 해서 손은 이렇게. 네. 그냥 앞, 뒤로 편하게 생각하시고 앞뒤를 짠다 생각하고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대신 네. 요까지 이렇게 다시 여기 오고 여기까지. 한쪽은 붙어 있어야 돼요. 한쪽은. 즉 엄지손가락을 기준으로 한 이 부분은 붙어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는 다시 컷 해줍니다. 다시 컷 해주시고요. 여기도 여기도 옷의 봉제선이요. 항상 옷의 봉제선
자, 옷의 봉제선 생각하고, 자,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또 컷. 다리도 마찬가지겠죠. 다리도 컷. 다음 여기를 째준 거예요, 지금. 네. 여기 다 네, 쨌고요. 다시 또 엣지. 여기도 한 번 더 째주시고요. 다시 가운데를 중심으로 잠깐만 여기서부터 이거 어디까지 쨌죠? 여기까지 쨌죠? 다시 잡아서 G 해서 째줍니다. 얼굴도 여기서부터 얼굴도 째줍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째주시면 돼요. 째죠 뭐 말 나온 김에. 자 보시고 턱 아래까지 해서 컷 UV 엣지. 다시 해도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왜 안 되죠? 해서 컷 UV 엣지.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도 컷 UV 엣지 해주면 됩니다. 다 했으면 UV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폴리건에 언폴드라는 명령을 쓰시는데요. 대화 상자. 이게 언폴드 3D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없을 때에는 윈도우, 제너럴 에디터, 컴포넌트 에디터에 가보시면 윈도우, 세팅 프리퍼런스, 플러그인 매니저에 가보시면 이 언폴드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여기 뜨게 됩니다.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어플라이. 네,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째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손이 왜 잘 안 됐죠? 손을 안 쨌네요. 네, 하여튼 뭐 손도 나중에 해보면 다시 한번 해보시면 아마 잘 째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UV 작업을 펼치는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모델링을 다 했을 때 모델이 완벽히 끝나는 상황은 사실 우리는 모델링을 할 때 절반만 하게 되죠. 이렇게 절반만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가운데 있는 버텍스들을 건드리는 수가 생기죠. 이런 식으로요. 모델링하는 과정에 실수로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어쨌든 내가 모델링을 다 했다. 그러면 우리는 에딧에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에 이 인스턴스를 체크하고 오브젝트를 했기 때문에 인스턴스 체크하고 복사된 오브젝트는 따라쟁이라 그랬죠. 자, 즉 우리가 수정을 하셨을 때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그쵸? 그럼 얘는 따라쟁이죠. 그쵸?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만을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은 지워 주셔야 돼요. 지워 놓고 이제 수정해야겠죠. 뭘? 이 월드 축이 항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텍스 놓고 선택하시고요. 봅니다. 빠져나간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맨 끝에 것들만 선택을 하신 후에 윈도우, 제너럴 에디터, 컴포넌트 에디터 갑니다. 다시요. 윈도우, 제너럴 에디터, 컴포넌트 에디터에 옵니다. 그래서 폴리곤에 와서 잠시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버텍스 선택해서 보면 이게 떠야 되는데 채널로 한번 가볼게요. 아, 이름이 너무 기네요. ASDF 줄여주고요. 버텍스 다시요. 윈도우, 제너럴 에디터, 컴포넌트 에디터에 오면 네. 여기서 폴리곤 잠시만요. 이게 뜨는데. 자,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워주시고요. 버텍스 해서 선택해 줍니다. 어디만요? 가운데만. 이렇게. 잘 선택됐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가운데만 선택되면 가운데만, 그러니까 맨 가운데 있는 것들 쓸데없는 거 선택되면 안 되겠죠. 하셔서 윈도우, 제너럴 에디터, 컴포넌트 에디터 오셔서 이 버텍스 수치를 0으로 맞춰줍니다. 클로즈. 다음 오브젝트 모드 다시 오시고요. 다시 예를 그럼 이제 미러링을 다시 해야겠죠. 시프트 우클릭, 미러 폴리건, 마이너스 방향이겠죠. 왜? 내가 지금 있는 방향이 플러스 쪽에 있으니 보시면 마치 플러스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겨야겠죠. 그래서 미러 폴리건 마이너스 X 넘겨줍니다. 그럼 이렇게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UV 플래너 쏴줍니다. 먼저 자 Z축에서 apply UV 에디터 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어쨌든 그럼 다시 또 언폴드를 하셔야 되고요. 언폴드 다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선택합니다. 그래서 메쉬 시프트 우클릭 메쉬에 클린업 합니다. 포스 헤드 페이스만 체크해 주시고요. 아래쪽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해서 쓸데없는 면들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해서 apply 해주면 정리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오브젝트에 modify center pivot 해주게 되면 오브젝트의 중심에 센터가 올 거고요. 그리고 다시
모든 이제 작업이 다 끝났다. 그리고 채널까지 이렇게 영어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freeze transformation, freeze transformation 해서 얘를 다 초기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벽히 다 끝났다 생각 들면 이제 얘의 히스토리를 지워주게 됩니다. delete by type history. 이 상태가 모델링이 끝나게 된 겁니다. 네. 일단 모델링에 대한 과정에 대한 정리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